이것도 필요 없어. 그렇고 요거 원래 이제 여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 반드시 요건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를 보면 부동산업은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부동산업은 일단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자 여기 봐봐요. 관련 서비스업이 관리업, 부동산 관리하는 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중개도 서비스고 자문도 서비스고 감정평가도 서비스고 이렇게. 그다음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한다 공급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임대업자다 그럼 부동산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럼 임대 및 공급업은 이제 요걸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럼 임대 공급업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임대업하고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 및 공급업하고. 그럼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여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없는 것 찾아보라는 소리야. 여기 없는 거. 그래서 답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건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근에 출제했던 거 이거잖아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그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거.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거든. 그럼 요거 아닌 거. 요거 찾으면 되죠. 네. 자, 다시 마무리 해봅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저는 다 외워요. 여러분이 문제야. 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마지막에 셋에 불리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 관리는 기타가 없다는 거. 네,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여러분이 하는 업이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 평가 이렇게. 자, 여러분 뭐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눠 보게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갈게. 임대 및 공급업. 여기는 관련 서비스업. 얘는요. 임대업. 얘는요. 개발 및 공급업.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관리업은 여기 적네 여기. 왜 하나가 없으니까. 기타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 여러분 여기 들어가죠. 중개 대리업. 그러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 기타가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나면 중개 자문입니까 대리입니까? 대리. 여러분들 자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대리업을 또 할 수 있다고. 대리, 중개 대리고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됐어요.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이것이라도. 예? 계산 문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힘들고 외우라는 것은 외우기 싫어서 안 되고 그렇죠? 그거 못 주자는 거야. 그럼 방법은 민법 잘하면 되겠네. 근데 민법도 하기 싫고. 자,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게요. 문제집 갑시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문제집. 그럼 이제 문제집 첫 번째 부동산학의 본질에서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틀린 거 그랬네요. 틀린 거. 이 대표 유형 문제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기출문제의 지문 그대로고 약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배웠던 거 몇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그럼 1번은 부동산학의 성격 물어보죠. 부동산학은 순수과학보다는 응용과학의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학은 추순적 아니죠? 순수가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옳은 지문.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놨죠. 종합식 접근 방법 나왔네요. 그럼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복합. 그러면 종합이 나오면 법경기. 종합하고 복합하고 똑같은 말. 복합이 나오니까 법경기야. 그러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게 종합식 접근법. 볼게요. 자, 종합식 접근법이 나오면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근법이 뭐냐면 공부 방법이야. 공부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이게 또 연구 방법 그러거든.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법률적 개념만 공부하냐, 기술적만 공부하냐,
아니면 전부 다 공부하냐?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부동산 관리가 배울 때 기술적 관리는 뭐냐, 경제적 관리는 뭐냐, 법률적 관리는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학을 종합식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합식으로 접근했어요. 3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하고 뭐다? 현상이다. 요거는 26회 때 시험 질문입니다.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맞나요? 그렇지. 그럼 여기 요 대표형 문제 지문 5개 중에서 부동산학의 성격이 지문 2개 나왔잖아. 1번하고 4번이 부동산학의 성격이잖아요. 이렇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요 일반 원칙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왔죠. 그럼 일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야. 이게 일반 원칙이라고. 그럼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뭐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이거라고. 이거 매우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능률성을 추구하는데 이 능률성은 뭐 이런 개념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려보자. 그게 능률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성의 원칙은 능률성을 하려면 부동산 활동할 때 능률적으로 해라. 근데 부동산 활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소유 활동이 있고 그 부동산 소유 활동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소유 활동이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개발한다, 이용한다, 관리한다 이런 것을 소유 활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도 소유 활동, 이용도 내가 내 토지에다 농사 짓고 있다. 그게 소유 활동이야. 그다음에 거래 활동은 사고 판다고. 그럼 소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최유효 이용해야 돼. 최유용,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능률적으로 되는 거라고.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 내가 팔 때 무슨 최이용합니까? 팔 때는 채용한 게 아니죠. 내가 소유 활동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럼 소유 활동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면 최유용을 해야만이 소유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최이용해라. 말이 안 맞죠. 거래 활동을 할 때 최이용해라? 이용해야지 무슨 최이용이죠. 파는데 무슨 최이용이야. 그러면 거래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부동산 중개사가 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왜 만들어지냐면 투기 억제책도 있었어요. 투기 억제책.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중개 자격증 없이 예전에 신고해서 그 자격증 받으신 분들 중개사가 아니죠. 그는 중개사 아니죠. 중개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투기 방지책으로 중개사 시험을 만들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투기를 양산하는 효과가 나타났지. 예?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요. 그럼 이제 중개사들이 중개를 할 때 거래 질서 확립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추겨 버렸지. 그래서 능률적으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석하기를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 부동산 활동은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소유 활동이 개념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소유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개발, 이용, 관리하는 게 이게 소유 활동이야. 그럼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하면 되지. 그러니까 최유용이고.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한다? 내가 파는데 무슨 최유용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다면 즉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단 말은 사기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게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그러면 능률적으로 될 것이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시험에서 두세 번 나왔던 지문들이고 요거는 한 번 나왔던 26회 때 한 번 나왔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 지문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5번 지문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문제 갈게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한 연구법은 종합식 접근법이다. 그래. 제가 요거 공부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이 접근 방법, 공부 방법 중에서 종합식이라는 게 있다고. 종합식은 어떻게 해서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 우리나라는 이 복합 개념을 접근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1970년대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켰다.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종합식 접근법이야. 그럼 종합식 접근법을 혹시 기억하고 싶으면 종합식 접근법은 법경기 이렇게 하고 단기간에 정착시켰다. 이 평가받고 있는 거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자, 2번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형태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뭐가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중요한 질문 볼게요. 3번 부동산학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즉 법을 어기지 말라는 소리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추상적인 지문이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한다. 그 말이 이렇게. 자, 4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법 나왔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은 여기가 이제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토지를 살까 말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춰요? 어떻게 하면 내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학에 접근한다. 자기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 접근법이라고 해요. 5번 부동산학이 추구한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 부동산 활동이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국가가 하는 활동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국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공적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적 부분. 국가가 하는 거, 정부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민간 부분이라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는 공적 부분이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에요. 그럼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공적 부분과 민간 부분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인데 근데 부동산 활동은 공적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이 있다. 그런데 민간 부분만 본다면 그러면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서 뭘 추구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 민간 부분은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삽시다 그 말이야. 효율성은 능률성과 같은 의미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려보자 그런 뜻이거든. 그럼 민간은 형평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간은 뭐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됐나요? 민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제 2번 문제 됐고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나왔네요. 대표용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제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야기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첫 번째가 윤리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대인 활동, 대물 활동, 그다음에 임장 활동, 공간 활동, 장기적 고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기억. 틀린 거 그랬어요. 기억. 여기 2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뒤로 또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 부동산 활동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입니다. 그 말이야. 토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 활동이다. 그 말이지. 2번 니은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이죠.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OX? O? 둘 다 5네 지금. 틀린 거 보라니 둘 다 5입니다. 디귿.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부동산 활동할 때는 장기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그러죠. 굳이 이거를 장기적 배려한다. 이 배려가 고려야. 이걸 부동산의 특성하고 연결시키면 뭘까? 영속성이죠.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니을. 부동산 활동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죠. 객체는 부동산이죠. 그죠? 대인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대인물 활동도 되고 대인 활동도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보니까 뒷부분을 많이 못 맞춰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많이 맞추시라고요. 굳이 답을 따지자면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니을하고 미음인가요? 예, 그러네. 몇 번인가 답은 모르겠어요. 자, 5번이랍니다. 자요,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표준 산업 분류.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쭉 한번 써봅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어떻게 나눠져요? 서비스업은 두 개로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개로. 주거용, 비주거용. 그렇죠? 그럼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세 개로. 어떻게요?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다음에 감정 평가업 되셨죠?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아닌 거. 아닌 거. 그럼 투자 자문업 여기 있네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여기 있네요. 중개 및 대리업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은 관리업이 아니죠. 답 몇 번인가? 4번이죠. 4번.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 표를 여러분이 암기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하는 거지. 스스로 뜨끔할 겁니다. 아직도 암기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